전기료 두 번째, 전기료 원료 및 재료입니다. 자, 주원료. 첫 번째 주원료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분 대부분 고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철이 장유물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철에 따라서 바로 고철의 양과 가격에 따라서 바로 이 전기로서 만들어지는 강의 품질과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는 환원철이나 또는 용선을 갖다가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고철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원료 배합을 보면 일반 원료도 지금 고철을 한 40에서 60% 정도 집어넣고 회수철도 내내 고철인데 이거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거죠. 공장 발생에서 나오는 고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프레스나 절삭칩, 이건 전 기계 가공할 때 나오는 거죠. 기계 가공에서 나오는 프레스나 절삭칩이 이 정도 쓴다. 그리고 특수광에서는 특수광 만들 때는 선철을 한 10에서 30% 정도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규격 성분보다 조금 더 높게 배합을 합니다. 전로에서는 이게 탄소량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전기료에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게 배합을 한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높게 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 가탄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소량이 부족할 때는 전극이나 또는 뭐 고철, 코크스 등을 함께 이렇게 넣고선 미리 바닥에 장입한다. 그래서 요 전극이나 코크스, 특히 요것이 전극설이라고 하거든요. 전극 부스럭입니다. 요 설자가 부스럭이라는 뜻입니다. 부스럭이. 그래서 전극 깨진 것 같은 경우 그걸 사용합니다. 또는 코크스를 깨갖고 그것이 이제 이런 거나 이런 것이 바로 가탄제로 들어가는 거죠. 가탄제라서 탄소량을 더 추가시킨다.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전기로도 거의 매일 조업을 하는데 만약 하루 이상 중단할 때는 대략 이 정도 탈탄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이나 황도 마찬가지로 0.05 요 이하로 이제 배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만약 이중 더블 제재법, 더블 슬래그법이라거든요. 이중 제재법, 더블 슬래그법이거든요. 더블 슬래그법을 사용할 때는 0.025% 이하로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철 중에 만약 니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니켈은 회수가 잘 불가능하다. 니켈은 왜 그러냐면 니켈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이렇게 산화가 되질 않아요. 산화 반응이 되질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철을 선별할 때나 또는 보관할 때, 배합할 때 이럴 때 유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전 재료 배합을 할 때 재료 배합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각 히트의 정해지는 장입량별로 배합을 한다. 그 다음에 장입을 용이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최소 장입 횟수로 나누어서 배합한다. 그 다음에 용락은 고체가 열을 받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는 용락입니다. 그래서 용락을 용이하게끔 배합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용락 회수율이 나오게끔 한다. 그 다음에 산화 정량에 필요한 탄소량을 적정 탄소량을 맞추게끔 배합한다. 그 다음에 불순물을 희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 니켈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거는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철 같은 거 이렇게 장입할 때, 아크나 장입할 때, 충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충격으로서 노벽이나 노상이나 또는 노개 같은 거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극 손실을 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배합할 때, 아까 요
배합, 아까 요 2번에 보면, 앞 페이지에서 1번에 있었죠. 1번 항목에 보면은, 프레스나 절삭칩을 한 5 내지 10% 쓴다고 했어요. 그 프레스나 절삭칩을 사용하는 이유가, 요 노벽 요것도 보호도 하지만, 역시 전극 보호 역할도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기 조제제도 일부 배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요구에 맞는 최저 비용으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재료 배합이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환원철을 사용할 경우, 아까 고철 중에 환원철이나 용선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환원철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보면, 자, 철광석을 직접 환원해서 얻은 걸 보고 이제 환원철이라고 하거든요. 간접 환원이 아니라 철광석을 FE2O3를 이렇게 C하고 직접 반응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환원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철 대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형상은 파이 10에서 25mm 정도의 펠렛이면 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죠. 또는 구형의 단광 형태로 그냥 뭉쳐진 형태. 그래서 하여간 형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한다. 이때 이제 이 환원철 성분을 보면 철분이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금속 철분은 뭐 한 80% 이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원철을 장입하면은 이런 초고전력 조업할 때 그 생산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다. 장점 보면 제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훨씬 향상되고, 그 다음에 취급도 편하고, 그 다음에 자동 조업도 편하다는 거죠. 단점으로 보면 이제 맥석분이 많다는 얘기. 맥석이란 얘기는, 맥석의 주성분은 SiO2하고 Al2O3거든요. Al2O3가 있어요. 맥석의 주성분이. 그럼 이거는 제거하려면 CaO가 필요하죠. CaO 같이 해서 얘가 슬래그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슬래그를 형성하기 때문에 맥석분이 많으면 결국은 생성되는 슬래그도 증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석회석이나 산화칼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철분이 90%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슬래그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 회수가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펠렛 제조할 때 가격이 고가라는 그런 단점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원료는 첫 번째 이제 용제. 자, 용제 같은 경우는 얘는 전부 다 슬래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슬래그를 형성할 수 있는 걸 용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제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성 슬래그를 만들어서 용광에 불순물을 산화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요 슬래그가 용광 표면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있는 가스가 접촉이 방지되겠죠. 그 다음에 전극으로부터 또 탄소 흡수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전극이 내려온다겠죠. 여기에 고철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그냥 철이 있으면 철이 녹으면은 여기에 있는 탄소가 이쪽으로 가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전극 부스러기를 가탄제를 쓴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에 슬래그가 위를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그러면 탄소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극으로부터 탄소 흡수를 방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극 손실을 좀 방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기성 슬래그에서는 염기성 아크로에서는 염기성 슬래그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플럭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플럭스는 주성분이 CaCO3 같은 거거든요. CaCO3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염기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용제 종류가 보면 페로망간 또는 페로실리콘 또는 규소망간 또는 실리콘망간, 실리콘망간, 규소망간 또는 알루미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면 또
탈산제 역할도 되고 탈황제도 되고 기타 첨가제 역할도 이제 같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타 용제인데, 자 그러면 전 실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제로는 석회석이나 산화칼슘이나 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타 요걸 제외한 이제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자, 석회석부터 봅시다. 석회석은 CaCO3죠. CO3입니다. CaCO3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불순물이 적은 것이 유리해요. 여기에도 불순물이 SiO2나 뭐 또는 황 또는 Al2O3 이런 거 또는 뭐 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이 적은 것이 좋다. 그리고 탈이나 탄화할 때는 산화철이나 알루미나 마그네시아가 5%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들이 5% 이하인 것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기수 SiO2 같은 경우는 1% 이하인 거. 그래서 아까 결국은 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불순물이 적은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석을 가해서 유동성 좋게 할 때는 이때는 SiO2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 정도의 SiO2가 함유된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여기에 있는 석회석을, 산화칼슘은 CaO거든요. 석회석을 900도 정도로 꾸면은, 예를 들어서 CaCO3가 이거를 저는 가열을 하면은, 900도 정도 가열하면 CaO하고 CO2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얘가 이제 흡열 반응이에요.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900도 정도에서 구우면은 이렇게 분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 전 요 CO2가 요 발생가스가 탄산가스죠. 탄산가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CaO. 얘가 이제 산화칼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칼슘을 직접 집어넣으면 이 산화칼슘이 강유 표면에서 이제 슬랙을 형성해서 열 발산을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CaO가 탈인과 탈황 작용을 하는 거죠. 탈인도 하고 탈황 작용하는 거. 그래서 CaO가 이게 염기성이니까 염기도가 높을수록 탈인과 탈황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aO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석회석보다 용이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석회석 같은 경우는 이걸 집어넣다 보면 이것이 다시 분리돼서 이것처럼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얘가 녹아야 되는데, 이걸 직접 집어넣으면 이런 분리하는데 이게 아까 분리할 때 흡열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직접 집어넣으면 이런 흡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도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열 손실도 작다. 이걸 직접 집어넣으면 이게 아까 이런 분해 반응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흡열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울 때 이걸 잘 구운 거는 이런 CO2가 없는데, 근데 이제 순수한 이것만 있을 때는 이것이 슬랙으로 녹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여기에 이제 CaO만 집어넣으면 CaO가 녹는 점이 한 2500도가 좀 넘거든요. 2500도가 좀 넘는데, 이때 여기에 SiO2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SiO2 그 다음에 FeO 같은 것이 있으면은 얘하고 CaO하고 이렇게 세 개가 3원 공정의 슬래그를 형성하면, 이렇게 되면 전 용융점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그의 용융점이 급격히 떨어져요. 용융점이 뚝 떨어집니다. 급격히. 아까 한 얘만 치면 한 2500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뭐 녹는 점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요 석회석의 석회석이 아니라 요 산화칼슘의 가장 큰 단점은요, 흡습입니다. 습기를 매우 빨리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흡습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조할 때 같은 거 건조할 때 이렇게 CaO를 집어넣으면 CaO가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할 때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그걸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요 CAO 중에 H2O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용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형석이 있죠. 형석은 얘는 CA 주성분이 F2입니다. CAF2고 녹는 점이 상당히 낮아요. 아까 CAU는 녹는 점이 2500도 이상 된다 그랬는데 얘는 CAF2 얘는 935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래그를 이거하고 이렇게 이거 있을 때 얘가 들어가면 해서 용융점을 확 낮추는 거죠. 그러면 해서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형석이 들어가면 슬래그의 융점을 낮추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또 탈인과 타랑도 같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CA로 인해서 탈인 타랑도 같이 된다.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얘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노벽하고 침식을 일으킵니다. 노벽에 침식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석은 아주 필요할 때만 소량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내화물에 문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형석의 조성 입도가 있거든요. 형석의 조성이 CAF2가 있고 그 다음에 SiO2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석이 CAF2가 주성분 70%지만 SiO2도 20% 있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염기성 산화물과 그 다음에 그 산성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어서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그 슬래그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온도를 낮추는 거죠. 용융 온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제는 주로 이제 산소 가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가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광석을 사용돼요. 철광석은 Fe2O3죠. Fe2O3 때문에 요 중에 O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O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O2를 직접 집어넣을 때, 그 이제 산소 가스 역할. 얘는 이제 아까 전기로 용해 초기에 산소를 불어넣으면 용해가 빨리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해 촉진. 그 다음에 이제 탈탄이 되는 거지. 산화탈탄. 얘가 C하고 반응해서 탈탄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노수리 할 때도 이런 걸 불어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광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Fe2O3 여기에 철이 있는데 얘가 이제 C나 이런 거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것도 가급적이면 철분 함유량이 많은 건 유리하고 그래서 철분 함유량이 보통 60% 이상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점은 이제 요새는 이걸 많이 사용 안 하고 주로 이제 이걸 사용하거든요. 얘 문제점이 이게 광석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광석 중에는 또 불순물도 많이 있겠죠.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산화제로 사용할 때 철광석 조건이 보면 적철광이나 자철광을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저는 불순물로 P나 S, 그 다음에 SiO2나 Al2O3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P나 S가 적은 거, 그 다음에 또 SiO2나 Al2O3가 적은 거, 그 다음에 입도는 약 10에서 50ml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분이 적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제약 조건이 많죠. 그래서 요새는 전 이런 철광석으로 산화제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산소가스를 불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탄제. 가탄제가 탄소 성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선처를 넣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코크스 또는 무연탄 전극설. 아까 이 전극설이 전극 부스러기라고 했죠. 이 설자가 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부스러기. 그래서 전극 부스러기 등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전극설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극설 소모된 것이 가장 양호하다. 왜 그러냐면 얘는 S나 인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적어요. 무연탄을 그냥 사용한다 그러면 이 중에도 S나 인이 있거든요. 코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는데 전극설은 이런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설이 가탄제로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원제. 환원제는 아까 여기서 이후에서 불어넣은 산소를 이제 불어넣어서 불순물 제거하고 나면 그래도 용광 중에 산소가 남아있죠. 그 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원제는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보면은 코쿠스 C를 집어넣으면 O하고 다시 반응하겠죠. 또 페로실리콘 그러면 여기 있는 SI가 반응합니다. 페로실리콘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실리콘이 O하고 반응해서 SiO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제거되는 거다. 자, 이쪽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전기료의 부원료를 좀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재료는 석회석, 산화칼슘, 뭐 산소가스, 철광석, 형석 등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탄재료는 코쿠스, 무연탄, 전극설. 그 다음에 환원재료는 정말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 사용한다. 그리고 질소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전극에 사용하는 전극 재료가 있겠죠. 부원료는 끝났고 전극 재료. 그래서 전극 재료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이 그래서 첫 번째 전기 비저항이 작아야 되고요. 즉 뭐예요? 전기 저항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팽창 계수가 작아야 되죠. 그 안에 전기로 안에 온도가 한 2000도 이상의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이런 열팽창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하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커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 강도가. 그 다음에 또 탄성률이 또 너무 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안정하고, 이거는 슬래그하고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슬래그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고온 내산화성. 아까 전기로 안에가 상당히 온도가 높다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산화가 잘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불순물이 적은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을 갖춘 전극이 주로 사용하는 전극의 종류가 주로 인조 흑연 전극을 사용합니다. 인조 흑연 전극.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조 흑연 전극. 그래서 이것도 용도가 초고전력용이 있고 고전력용이 있고 보통 전력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인조 흑연 전극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료로 내화 재료입니다. 내화 재료는 전기로 내부를 구성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노뚜껑. 노뚜껑 같은 경우 전기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덮이거든요. 이 뚜껑에 전극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뚜껑, 천정벽돌에 요구되는 품질. 이것도 문제 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화도가 높을 것. 당연히 이 안에 온도가 높으니까요. 이 안에 온도가 아까 한 2000도 이상 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화도가 높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스플링성이 강할 것. 스플링이라는 얘기는 열 변화가 심하거나 그럴 땐 이게 똑똑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화벽돌이 저절로 이렇게 똑똑 표면이 분리돼서 똑똑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보고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강한 걸 보고 내스플링인 거죠. 그래서 내자가 들어가면 항상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플링에 견디는 걸 보고 내스플링성. 그 다음에 슬래그에 대한 내식성. 이것도 역시 내자가 들어가죠. 부식이 안 되는 거 내식성. 그래서 그 다음에 연화가 되었을 때 가급적이면은 끈적끈적하는 것이. 그래야 뭐냐면 혹시 여기에 고온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내화물이 만약 녹았다. 이때 만약 점성이 별로 없으면 이게 쭉쭉 흘러내리거든요. 조금 점성이 있어야 잘 안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점성이 높을 것. 그 다음에 하중 연화점이 높을 것. 하중을 받다 보면 얘가 쉽게 연화가 되는데 그런 하중 연화점이 이게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 품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요구 품질을 갖춘 것이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실리카 벽돌입니다. 실리카 벽돌, 순수한 SiO2 벽돌입니다. SiO2 벽돌.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할 때, 전기료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부분은, 그냥 SiO2 계열의 내암으로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밑에는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전 고알루미나질 내암을 여기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특징이 실리카 벽들보다 용융점은 높아요. 그 다음에 슬래그에 대한 적성은 높고, 그 다음에 네스플링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얘는 전 침식이 심한 집진 구멍, 여기에 전 집진 구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극 주위, 요런 전극 주위. 그래서, 요 노 뚜껑 중에서 그 아주 특수한 부위만 요 고알루미나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실리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 실리카 벽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내화도도 비교적 높고, 그 다음에 품질 변동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열간 강도도 크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천장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나 산화철에서도 비교적 강하다. 그 다음에 200에서 300도 정도에서 급격한 변태 팽창을 일으킨다. 그러면 해서 스플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온도는 피하는 게 좋죠. 이제 아까 여기에 내 스프링 생각. 그 다음에 최고 내화도가 한 SK는 한 33까지. SK 33이면 1730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염기성 노에서는 전 슬래그에서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에 사용하고 밑에 부분은 이 실리카 벽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쇳물이 있고 쇳물 요 위에 슬래그가 있거든요. 만약 여기다가 실리카 벽돌을 사용했다 그러면 요 슬래그가 염기성 슬래그이기 때문에 염기성 슬래그입니다. 염기성 슬래그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산성이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형 내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벽돌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형은 이제 형태가 아닌 내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염기성 캐스터볼, 그래서 캐스터볼 같은 경우는 물로 개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극 구멍이나 또는 집진 구멍 주위, 요런 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뚜껑 전면에다 이렇게 사용하면 실리카 벽돌에 한 2배 이상의 수명 연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벽은 이제 노벽은 전기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얘가 뚜껑이고요. 얘가 뚜껑이고 위에가 뚜껑이고 여기가 노벽이고 여기가 노바닥입니다. 여기가 이제 노바닥. 이쪽 부분이 전부 다 노벽이에요. 옆에 부분이 다 노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광하고도 닿고, 그 다음에 여기 슬래그하고도 닿고, 여기가 용광이고 얘가 슬래그거든요. 그러니까 슬래그하고도 닿고 용광하고 닿기 때문에 그래서 내화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슬래그에 대한 침식 저항성이 아주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슬래그가 형성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높이가 있거든요. 요 높이를 보고 슬래그 라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래그 라인이 이렇게 그 최대 슬래그가 그 형성될 수 있는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보고 이제 슬래그 라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슬래그 라인 위로는 이런 실리카 벽돌 같은 걸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염기성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요 슬래그 라인 요 위에 부분은 굳이 여기 있는 슬래그하고 닿지 않으니까는 요 위에 부분은 그냥 실리카 벽돌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슬래그 선 이하에서는, 이 이하에서는 이거 아래에서는 이렇게 슬래그나 용광하고 닿기 때문에 반드시 마그네시아나 또는 크로마그네시아 계열의 이런 내화벽돌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이제 품위가 높은 걸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염기성 벽돌에다가 탄소나 산화크롬을 탄소, 그러니까 C죠.
산화크롬은 CR2O3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혼합하면 훨씬 더 그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가 이제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 외부에 순행 장치가 있습니다. 외부에 순행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노벽 용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순행 자켓을 설치한다는 거죠. 순행 상처를 설치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로나 또는 고장용 로에서는 이렇게 순행 상자를 여기에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냉각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에 노바닥 포트에다가 이제 주철을 넣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로 바닥 내화물은 주로 이제 단열 벽돌인 샤모트 벽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그네시아나 또는 뭐 돌로마이트를 갖다가 클링커 형태로 이렇게 갈아갖고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루를 이렇게 탄수나 탄수가 아니라 참 타르나 간수하고 물하고 타르하고 개 갖고 요거 가루하고 개서 이거를 요 위에다 이렇게 다지는 거죠. 그래서 철피가 있으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있으면 우선 샤모트 벽돌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마그네시아 클링커나 이런 거를 해갖고 요거를 이렇게 싹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간수를 사용해서 이제 갠 걸 보고 습식 스탬프제고, 그 다음에 요걸 사용 안 하면 이제 건식 스탬프제다. 그래서 그 건식이 훨씬 더 충전 밀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노바닥이 손상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하려면 용광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제 돌로마이트, 내내 요거하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발라주는 거죠. 이쪽에 옆에 참고사항을 보면 염기성 벽돌, 노벽 부분에 노벽이나 노바닥에 사용하는 그런 염기성 벽돌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염기성이기 때문에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어요. 모르타르는 얘는 주성분이 SiO2입니다. 그러면 SiO2다 보면 이 염기성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반응해서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두께를 2 내지 6mm의 철판을 끼고 나서 그 다음에 또는 벽돌을 철판이 쌉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 클레드 형태죠. 그래서 철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게 철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철판이면 요 위에 그 다음에 내화재, 여기에 내화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이렇게 딱 압착하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여기가 이 철이 이렇게 살짝 녹아갖고 이제 결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융 상태로. 그래서 철판이 녹아서 벽돌 틈으로 이렇게 흡수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벽돌을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폴링이나 탈락을 방지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내화물 품질이 나쁘면 여기에 있는 요 철이 녹았을 때 철이 녹으면서 산화철이 돼갖고 이 철을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면 전 버스팅 현상이 있습니다. 버스팅 현상을 해서 얘가 이제 똑똑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전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 잡기 문제를 한 두 문제 볼까요? 첫 번째, 전극의 구비 조건이 틀린 것은, 전극은 고온에서 산화가 잘 안 될 것 맞죠? 고온에서 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과부하에 잘 견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이 적을 거, 전기 전도율은 커야 되죠.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전기 전도율은 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불순물이 적을 것 맞고요. 여기 보면 흑연 전극의 구비 조건을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보시면 전기 전도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
전기로 제강법에서 천정연화 같은 경우는 SiO2 계열을 사용한다 그랬죠. 규석벽돌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내화도가 높을 것, 그다음에 내스플링성이 좋을 것 맞고, 하중연화점이 낮을 것. 얘가 낮으면 안 되죠. 높아야 되겠죠. 하중연화점이 높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화시 점성이 높을 것. 이거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답이 3번이죠.